네,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피로 파괴 쪽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이건 이제 밀링 이송 축의 피로 파손 해가지고, 공착기계 아시죠? 예, 여기 이제 측면도, 이건 정면도, 파손된 면 정면도입니다. 파단 계소, 축의 형상과 파손 계소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 키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단차 가공이 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단차 가공에서 응력 집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서요. 결국 이렇게 되면 여기 응력 집중, 여기 응력 집중돼가지고 결국은 집중을 가장 많이 받으니까 힘을 많이 받으니까 여기서 균열이 발생되겠죠. 찍찍찍찍 이렇게 부러지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정면에서 보신 그림인데 보시면 이게 밀링 배드를 못해 좌우 이송축이 파손됐는데 회전수는 한 200에 300 rpm, 축에 걸리는 부하 사용 시간 등은 불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축의 고점 및 파손 개수 그림, 재질은 SCM3, SCM 하면 스틸이잖아요. 스틸, 강이라는 뜻이고, C는 크롬 M은 몰리브덴 들어가 있다. 크롬머리가 들어있는 합금강이죠. 합금강. 크롬머리 없으면 그냥 탄소광일 텐데 크롬머리 들어갔으니 합금원수 들어갔으니 합금강이고요. 재질은 SCM3인데 고주파 단검질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표면을 고주파 단검질했다는 얘기죠. SCM3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SCM43으로요. 예, 그럼 SCM43으로 오시면요. 여기 이제 개정된 이제 지스에서 개정된 그 재료 기호인데요. 예, 43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SCM 스틸 크롬몰이 들어가 있다. 몇 프로는지는 책을 봐야 되겠죠. 성분표를 봐야 됩니다. 4, 3, 5 되면 얘는 뭡니까? 이건 기호입니다. 합금원소 기호. 합금원소 기호로 해가지고 합금원소 기호. 이건 뭐 무시하셔도 되고요. 요게 그 유명한 C 탄소 퍼센트죠. 예. 그래서 이건 크롬이 1% 들어갔고 머리가 0.3%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두개 해봐야 1.3이니까 5% 미만이니까 저하건강이죠. 근데 C는 0.35. 오케이. 학급원수 기호라는 것은요. 이것도 도표를 찾아보면은 SCM4 435의 4에 4번에 해당되는 크롬 몰이가 얼마냐 그런 건데요. 이거 책을 보면 크롬이 1%, 몰이가 0.3% 들어갔다.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고요. 이걸 다 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435, 35가 중요하죠. 탄소량이. 0.35입니다. 파단계수 홈의 코너부 균열은 외주를 개시점으로 해서 중심을 향하여 균열이 진행됐다. 그래서 결국 이제 도는 축인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쫙 이렇게 쫙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데 보시면 이 크게 무슨 줄무늬 무슨 비치막 같은 게 안 보이다가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원형이 보이잖아요. 여기 이제 비치마크입니다. 이거 하나 딱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쫙 들어왔다가 최종 파단 부분 보시면 여기 거칠거칠하죠 표면이. 좀 작습니다만 여기가 최종 파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들어오는 동안에 뭡니까? 쫙 균열대 들어오는 동안에 까지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는 잘한 거죠. 잘하고 마지막 요거 똑 부러진 겁니다. 얘는 뭐냐 얘는 부러지고 나서 계속 돌다 보니까 칠겠죠 표면을 치겠죠. 2차 손상된 얘기. 2차 손상 부위니까 2차 손상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국은 양쪽 전체가 들어왔습니다. 쫙 들어와가지고요. 쫙 들어와서 여기서 최종 파단. 그러면 여기 비치마크 같은 게 보여야 되는데 딱 하나밖에 안 보이죠, 여기. 비치마크. 이걸 비치마크라고 합니다. 비치마크는 선택이라고 했죠. 필수가 아니고요. 유관이고요. 유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자, 이게 보이는 경우는 뭡니까? 하중이 이렇게 만약에 계속 일정 하중만 일정이 갔으면요. 찍찍찍찍 해가지고 찍찍찍 이렇게 하면 이게 마이크로 다니다 보니까 이게 스트라이션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보시면 여기 스트라이션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쫙 표면으로 현미경으로 보시면 지금 눈에 안 보이고 현미경 이걸 스트리에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스트라이에이션은 요거는 그 현미경 쌤 주사전자 현미경 스캐닝 일렉트로닉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으로 보는 거 이건 필수입니다. 만약에 요 부분을요. 이 부분을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파단면 보는 현미경 쌤으로 보시면 줄무늬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스트레이션이 마이크로 다니니까 눈이 안 보이죠. 얘는 미리 다니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러면 결국 이렇게 계속 일정 하중으로 왔으면 당연히 스트레이션만 있지 6으로 보이는 미치만큼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계속 지지직 아주 약하게 오다가 마지막에 약간 큰 힘이 한번 큰 하중이 간 거예요. 그동안 계속 에너지 축적돼 있다가 찍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직 오다가 찍 하면 튄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다 이렇게 한번 튀면 요 자체가 결국
이 폭이 마이크로가 미리로 가거든. 밀리미터 가니까 눈에 보이는 건 여기로 보시다 보면 이렇게 보셨다 보시면 지금까지 쫙 온 동안은 계속 마이크로 다리로 온 겁니다. 찍찍찍 계속 찍찍찍 계속 들어오다가 나중에 찍 하면 크게 튀고 찍찍찍 똑 부러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치 마크냐 1번, 2번 스트라이션 현미경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균열 시작점은 전체 다죠. 전 원주에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쫙 전체에서 쫙 들어왔다가 똑 부러진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측은 빠르고 좌측은 늦게 진행. 이쪽은 빨리 왔고 좀 늦게 진행됐죠. 요거는 이제 이쪽 강도 차이, 약간의 강도 차이라든가 아니면 힘 받는 어떤 형태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자, 비치 마크는 명료하지는 않다. 이거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 비치 마크 하나밖에 안 보이고요. 그러나 최종 파손부와 외주부의 파손의 상황이 피로 파손 확인 가능하고 결국 피로 파괴냐 아니냐는 이제 색깔 이 두 가지, 모양이 두 가지 이상 뭐 이렇게 되면 피로 파괴로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됐고 파면이 외주에서 내부를 방향으로 파면 자세의 집촉 흔적이고 그 다음에 비틀림 플러스 약간의 굴곡 중작용한 걸로 보이고요. 최종 파손부 위치는 상당히 조기의 피로 파손 추정된다. 상당히 조기의 피로 파손, 최종 파손부 위치는 상당히 조기의 피로 파손이다. 뭐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출전은 파든면 보는 법, 이게 길전형 일본 공업신문사에 나온 2009년 자료에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보시면 분석을 한 겁니다. 대책은 뒷장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 표면을 좀 이렇게 그 단검질, 고주파 단검질해서 마르텐 세트 강하게 만들어서 내피로성을 높이려고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열체를 좀 불완전하게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피로 강도하고요, 이 경도, 표면 경도하고 피로 강도를 이렇게 보시면 결국 이렇게 비례상이죠. 단단할수록 내피로 최적 경도 값은 전에 한번 내피로 최적 너무 단단해도 안 되죠. 너무 단단하면 한 번에 부러지니까 경도 값은 일반적으로 우리 일본 쪽에서 말하는 게 HRC로 45, 약 45를 최적 경도 값이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당금질 경화부의 금속 조직 곱하기 150배 확대한 거 불완전 당금질 상태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불완전 당금질부 여기 당금질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불완전 됐고 이것도 자체 잘못된 게 원래 하려면 조금 밑에 내려와 가지고 이 밑에까지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얘는 안 하고 얘만 하면 얘는 단단하고 무르니까 이게 당연히 균일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고주파 당금질 되어진 축의 경화층의 당금질 기기가 필요의 기점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원래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대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다면 말이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를 다 해줘요. 이 정도까지 다 해줘야죠. 이렇게 똑같이 이 정도까지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쪽도 똑같이 단단해야지. 여기는 단단해 여기 물으면 약하니까 이 경기면에서 쫙 부러지겠죠. 균일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좀 설계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것도 잘못된 데다가 단검질도 보시면 이게 조직 보세요. 이거 좀 하얀 건 페라이트 보이면 안 되는데 이게 밑에는 단검질 안 됐으니까 펄 상태 보여. 이거는 마르텐사이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마르텐사이트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쪽은 마르텐, 어떤 쪽은 페라이트 그대로 있다는 거죠. 여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 검사해 봤더니 당금질 부분의 금속 조직에 마르텐사이트 페라이트 혼재 이게 마르텐사이트 100% 이게 마르텐사이트 100% 나와야 되는데 당금질 했으니까 탄소 0.35 SCM 435니까요. 페라이트가 혼재 가열 부족이다. 이게 가열 부족으로 되겠습니다. 가열 부족으로 했습니다. 자, 그럼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불안전 당금질 조직 그림 우 골바닥부 당금질 안디어 경계하기 바닥부 경계하기 했고요. 이러한 당금질 경계부는 재질 중 오치 결국 피로강도 현저한 저하야기 경도 낮으니까 피로강도 떨어지겠죠. 예, 파손 원인 추정 고래 코너 예리 이 부분에 현재 코너가 너무 예리했다는 거. 그 다음에 게다가 여기서 고주파 당금질은 당금질 경계와 일치. 이쪽과 여긴 당금질 안 한 거. 당금질도 불안전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피로강도 떨어져야 돼서 여기서 굴곡 비틀림 필요해서 파괴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뒤에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보시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다른 자료에서 지금 샘플로 실제 사진을 가져온 건데 이거는 뭐냐면 낚시 바늘인데 바늘을 당금질 한 다음에 당금질 상태에서 한 1단계 때문만 한 상태 그 상태를 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르텐 사이트가 이렇게 아주 치밀한 조직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페라이트 허연 게 보이잖아요. 이 허연 게 보이면 안 됩니다. 이런 마르텐 사이트 보여야 된다. 삼나무 모양의 불리는 마르텐 사이트 특히 보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낚시 바늘의 그 현미경 사진이거든요. 요거 표면을 요걸 당금질해서 이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대책, 일처리 최저가, 가열 온도. 그러니까 너무 온도를 낮게 했다는 겁니다. 가열 온도 이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몇 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냉각공급 순행이 노용이 했을 것 같고, 뜨임 1단계 했을 것 같고, 고주팔질은 표면 급속 가열을 할 정도 1단계 뜨임만 수행한다. 내부 조직 변화. 고주팔질 표면 할 때는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내마모성을 위해서는 이제 1단계 뜨임을 하고요. 내마모성 필요 없이 그냥 강도만 유지할 때는 당금질 뜨임 안 해도 됩니다. 표면만 했을 때는. 원래는 구조영광은 축 같은 것은 뭡니까? 축 같은 구조영광이니까 당연히 4단계까지 뜨이면서 소로와트 만들어야 되는데 표현만 당금질 할 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한번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상태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보면 이렇게 상태로 이렇게 했고요. 가열이 좀 덜 됐다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A1 벤트 있고요. 자, 이렇게 이쪽에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0.4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탄소량이 얼마냐면 아까 보시면 SCM 435에서 35, 0.35잖아요. 여기 0.35입니다. 35. 그러면 자 보시면 그러면 만약에 이 축을 그냥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0.35면 이렇게 만약에 분림 처리해가지고 표준을 처리해가지고 분림 처리해서 이 주저한 다음에 분림 처리했다 그러면 결정님 3개만 그려보겠습니다. 이 축이라고 보시고 자, 이 절반 약 절반 나눠가지고 폐펄이죠. 폐펄짜리. 요게 SCM435의 분림 조직입니다. 분림. 표준을 처리한 거 분림 처리한 거. 얘를 일단 원칙적으로 하려면요. 이게 감마니까 이게 723이잖아요. 723인데 이게 합금강은 몇 도 있습니까? 합금강은 A1 벤테가 약 800도입니다. 약 800. 약 800. 합금강은요. 탄소강은 723. 723 탄소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합금강은 약 800도 보시면 됩니다. 합금강 이렇게 잘 안 보이시니까 그렇게 됐죠? 합금강 잘 안 보이시나요? 합금강 800 합금 탄소강 이렇게 했죠. 뒤 잘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할게요. 약 800입니다. 합금강 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 800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이제 제대로 하려면요. 435, 0.35니까 이 정도 올려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800도니까 한 900도까지 올려야 되죠. 만약에 올렸다 준테 풀 오스트나이트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6개 그리고 전부 다 감마, 오스트나이트, 감마. 탄소 FE3C는 FE3C 분해돼가지고 뱃속에 탄소가 뱃속에 철은 자기 자리에 돌아가고 FE3, 이건 FE3C잖아요. FE3C인데 합금강이니까 크롬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FE3C라고 하기보다는 뭡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합금강에서는 M3C 이렇게 하면 되죠. M3C. M은 메탈이니까 메탈 크롬 3C 이렇게 하십니다. 왜 탄소가 철보다 크롬을 더 좋아합니다. 합금이 들어가 있으면 합금 원소를 먼저 만나니까 M3C 이렇게 하십니다. 시멘타이트 그냥 물으시면 됩니다. 그냥 시멘타이트를 보시면 됩니다.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탄소는 뱃속에 들어갔다. 자, 이걸 이제 순행이나 윤행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당금질은 어떻게 하면 순행하면 순행했다 그러면 순행 또는 윤행도 상관없습니다. 저기 탄소강은 순행해야 되고 합금강은 윤행해도 상관없죠?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전부 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전부 다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약간의 1단계 뜨임 했지만 그게 마르텐스 90% 10% 입술은 빠졌으니까 3나 모양 이런 즉박중 모양이 나와요. 이 정상입니다. 여기야. 근데 허연 게 보이잖아요. 허연 게 보이면 페라이트.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거 여기서 합금강이니까 조금 늦게 하더라도 말텐스 다 바뀝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충분히 가열이 안 됐다. 이런 거죠. 보시면 이렇게 써요. 가열 부족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가열 부족.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열 부족은. 여기. A3 벤테센 있죠. 이건 ACM, 시멘타이트 벤테센인데, 요까지 왔다, 요까지. 그럼 요까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려볼게요. 자,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절반 나눠서, 여기 뭡니까? 감마, 얘는 알파 플러스 감마로 되어 있잖아요. 밑에는 알파 플러스 FE3C로 되어 있고요. FE3C. 얘는 알파고요. 그럼 알파죠, 알파. 그 다음에 알파, 얘는 감마. 알파, 감마 되어 있다는 겁니다. 페라이트 하얀 거, 페라이트 감마.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충분히 가열 안 하고 이 상태에서 순행했다, 윤행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에서 당금질 순행 또는 윤행했다, 당금질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 알파는 뭡니까? 상온에도 존재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이렇게 남아있고요. 알파, 페라이트. 그 다음에 다다다다다 감마 쪽 말텐사이트죠. 이렇게. 자, 만약에 다시 그려볼까요? 헷갈리시니까 다시 그려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똑같이 그려보겠습니다. 반반씩 나눌게요. 원래 알파 있죠. 알파는 그대로 페라이트 내려옵니다. 그래 감마는 뭘로 바뀝니까? 알파 플러스 당금률은 말뜻을 바뀌죠. 다다다다다다다 알파 다다다다다다다다 알파 다다다다다다다. 그럼 얘는 100% 일단 말텐 사이트고 얘는 뭡니까? 페라이트 플러스 말텐 사이트 마페가 된 겁니다. 마페가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도 보시면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하얀 거 페라이트 약간 요거 좀 색깔이 좀 약간 다다다다한 이렇게 보이죠? 이런 게 보이시죠? 이게 말텐 사이트. 저 밑에는요. 밑에도 약간 일부 보이고요. 그러니까 가열이 여기까지 좀 붉은 가열 원래 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돼 있고 요 새카만 겁니까? 새카만 건 이거는 뭐냐면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그러니까 불림 상태 그대로. 근데 여기는 원래 가열 안 된 게 불림 상태. 새카만 거. 요 약간 흐린 게 회색 이게 여기 말텐 사이트입니다. 마페 여기는 마페. 여기는 원래 페펄. 요 페라이트 플러스. 요 새카만 거 보이거든요. 여기 폴라이트잖아요. 페펄. 그러니까 조직에 보시면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예. 여기 페펄 가열 안 했으니까 그대로 불림 조직이고 여기는 마라톤 100% 되는데 안 되고 마페. 그러니까 페마가 된 거죠. 페마, 페펄 두 가지가 된 겁니다. 경도는 당연히 이쪽에 말텐 사이트는 경도 높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완전히 말텐 사이트 있어야 되죠.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대로 하려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면 말이죠. 이렇게 돼 있었다면 여기만 했더라도 이렇게 했더라도 여기는 뭡니까? 다다다다다다 100% 말텐 사이트. 여기냐? 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요 사진이 나오고 밑에는 결정점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결정점들이 있으면 페펄 이런 식으로요. 페펄 이런 식으로 새카맣고 하얗고 페펄. 그래서 요거 페펄 페라이트 플러스 요거 펄 이렇게 돼 있어도 여기는 뭡니까? 100% 말텐 사이트 되죠. 말텐 사이트. 말텐 사이트 만약 1단계 뜨임을 할 필요도 있고 안 할 필요도 있고 근데 만약에 네모성 하려면 뜨임을 1단계 뜨임 하면 되고요. 네모성 아니면 그냥 경도만 유지하려면 그냥 와라테스 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표현만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가 안 나오고 중간중간에 뭐가 나온 겁니까? 보시면 허연기 있잖아. 허연기. 여기 페라이트가 중간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페라이트가 알파 페라이트가 허연기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르는 애가 페라이트 무르잖아요. 순철이니까 무르고 단단하고 이런 잘못됐고 근데 여기는 이제 이보다 얘가 더 무르니까 여기서 균열이 간 거죠. 이렇게 여기서 균열이 시작됐죠. 이렇게 균열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하니까요. 이런 개념으로 이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만약에 뜨임을 했다면 1단계 뜨임하면 1단계 뜨임 보통 어떻습니까? 1단계 뜨임은 보통 50에서 200도까지고요. 1단계 뜨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단계 뜨임하면 100% 멜튼 사이트에서 약 10% 탄소가 약 10% 방출돼 가지고요. 옆구리 박히는 게 빠져나오죠. 방출돼 가지고 뭘 만듭니까? 방출돼서 얘들이 지우갈게요. 돼서 윕실론 탄화물이라고요. 윕실론 탄화물 속출 이렇게 돼 있죠. 탄화물 속출 이게 1단계 뜸입니다. 윕실론은 뭡니까? Fe 2마리 내지 3마리 C라고 돼 있죠. 그럼 요거는 이제 합금강이니까 M으로 하면 되죠. M 2에서 3마리 C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텐 사이트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00% 말텐 사이트에서 만약에 100% 말텐 1단계 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다다다다 100% 말텐 사이트 이 중에서 10%인데 10% 정도 빠져나와 가지고요. 이런 동글동글한 시멘타이트를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 위실론 탄화물 만듭니다. 여기 위실론 탄화물. 그러니까 90%는 말텐 사이트, 약 90% 말텐 사이트 M이고요. 10%는 뭡니까? 입실론 탄화물 Fe2S3 합금강은 M2S3C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1단계 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낚시 바늘인데 1단계 댐 행글로 보시고 여기 보시면 요 100% 말텐 장기 구분 안 되면 새까만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에 요게 입실론 탄화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A3 이상까지 가열해서 오스트나이트 만든 다음에 뱃속에 골고루 집어넣고 담금질 해야지 100% 말텐스 바뀌는 거지. 이 중간에 여기 유석근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페라이트 그대로 하얀색 남아있던 하얀색. 그래서 마페는 페라이트 플러스 말텐스는 좋은 게 아니다 이거죠. 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